두 전직 총리도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의정 활동 평가에서 하위 10%, 그러니까 꼴찌에 들었다고 통보받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꽤 거셉니다. 그런데 이건 단적인 사례고요. 본질은 이게 단순한 친명과 비명, 내홍, 내분, 내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밀실 혹은 개인적인 친명, 횡재, 사천 논란일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선 공동선대위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보시는 두 전직 총리가 오늘 오후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저쪽 항에서 같이 나오면 될까요? 네. 건강하시죠? 얼마나 고생 많이. 아닙니다. 형님 한 말씀 하고 가시죠. 그냥 하시게요? 대표 고생 많이. 앞으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역할 하실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 역할도 없지. 그냥 당원이니까 당원으로서 역할을 잘 할. 역할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님 어떤 요청 드린 건 있으세요? 거리 두시나요? 작년 말부터도 다소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던 두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허민 기자님, 매일매일 민주당의 공천 갈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이재명 대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이익을 내려놔야 된다. 네, 공천 파동 바로잡지 않으면 선거 돕기 어렵다. 공천 파동이라는 단어까지 그렇습니다. 규정을 했네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행해지는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선 논란, 사천 논란, 그죠? 그리고 밀실 공천 논란인데 예. 이것을 놓고 사실은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좀 생각 있는 유권자와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친문 학살이다, 비명 학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한다면은 이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정권 심판론은 사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내부의 문제가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분을 넘어서 내전 상황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실은 전직 총리를 지내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말을 아끼시는 게 보통의 상식이죠. 근데 이 두 분이 나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고요. 예. 저는 제가 국회도 오래 출입하고 정치권 취재를 오래 했는데, 그러시죠? 예. 네, 제가 아마 이 정치권을 통틀어서 가장 신사라고 생각하는 두 분을 꼽는다면 아마 정세균 전 총리, 아하. 예,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일 것 같습니다. 비교적 온건한 스타일. 온건할 뿐만 아니고 합리적이죠. 예. 네,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균형 잡힌 시선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또 국회에서 매년 주는 백봉신사상도 많이 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공천 파동 문제를 얘기하고 이것이 계속되면 선거를 돕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평균적인 국민들의 인식과 생각을 보여준 거다, 요청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이기려면 작은 이익, 그 작은 이익이 아마 본인 주변 사람들 식구들 챙기는 거라고 비판하는 모양이죠.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 공천 파동 바로잡지 않으면 본인들이 총선에 거듭해서 제대로 돕기가 어렵다면서 사실은 아까 이제 두 전직 총리가 나서는 것도 이례적으로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정세균 전 총리 갖고는 지금은 미국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을 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다라고 동의를 했다. 저 부분도 얘기를 좀 나왔어요.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철희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거 민주당 공천 논란 끝낼 카드는 이재명 대표 불출마다. 이 대표 출마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설주한 변호사님. 네. 사실 민주당 야권 당내 사정 잘 아시니까 네.
이 정도로 두 전직 총리가 뿔이 났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 큰 불만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론도 가능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임종석 실장을 필두로 한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정부 참여를 했던 인사들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지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계속 뭐 다른 험지가 아니면 출마를 시켜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 공천 파동의 시작점이 임종석 실장의 어떠한 그 공천 여부부터 갈등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겠지만은 예. 뭐 공천을 제대로 해야 된다 아니면 그때 당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 대표의 측근이 오히려 이러한 불출마를 통해서 어떤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천이 이루어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 하는데 저는 예. 오늘 정세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께서 이런 공천 과정에서 이런 메시지를 낸다는 것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귀에 담아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아니면 뭐 그냥 묵살하고 갈지 그냥 나는 내 공천 하겠다라고 하실지 뭐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인 형국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추세 자체가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의 민주당은 어찌 보면 지금 배가 난파하고 있는데 선장이 키를 안 잡고 오히려 이 황금이 들어있는 보물상자만을 껴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철희 수석도 우리 화면에 보듯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돌파구가 필요하는데 그것은 불출마뿐이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 변호사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비명 혹은 친문들이 생각하는 건 이재명 대표 불출마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본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 의원직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불출마만이 살 길이다. 이 표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제가 보기에 불출마만 가지고 좀 부족해요. 불출마하고 예. 그다음에 이 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해야만 민주당이 살 길이다 이래 보이고 이재명 대표인데 그 불출마가 왜 필요하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예. 첫째는 이제 자격 심사할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이나 예. 또는 이제 돈봉투 의원들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기소가 그렇게 많이 되는데도 이게 공천을 주고 우리는 이제 아직 수사도 안 했는데 돈봉투 의원들을 불출마해라. 이게 안 맞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자격 논란에서 저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하위 20% 평가할 때도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니까 법안 발의가 총 이게 6건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상임위 출석률이 35%. 이 말은 이제 여야 통틀어 꼴찌입니다. 예. 아니 국회의원이 출석을 안 하는데 뭐 어디서 이게 평가합니까? 김영주 의원이나 전부 이게 90%가 넘는 출석률이고 예. 법안 발의도 많은데 예. 제 말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꼴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위 20%에 안 들어가니까 모든 문제가 꼬이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그 두 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불출마하고 더 좋은 거는 이게 대표직까지 내려놓고 비대위로 가는 게 맞아요. 일단 뭐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또 이 대표는 지금 이것저것 걸려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을 짓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오후에는 야권의 원로들이 비판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면 오전에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대략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마치 비명 공천 학살 성토장이 된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불참하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뭐 정청래 의원님이나 뭐 그 김성환 의원님 나가실 때는 좀 항의 섞인 발언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당혹스럽죠. 사실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시간은 얼마 없고 근데 이제 당대표 안 계시고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물론 이제 남아 계신 분도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죠. 대표님은 참석 안 하신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전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참석 안 하신 거 관련해서 안에서도 좀 비판이나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는지. 네, 이제 의견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지도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향후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대표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왜 참석 안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얘기는 이재명 당대표가 왜 의원총회 참석을 안 했는지 본인도 알 수 없다. 허민 기자님, 네. 오늘 최고위, 본회의 다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의원총회는 불참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본회의 다 참석을 했는데 왜 이 의원총회는 불참했는가? 사실은 뭐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예. 불편했겠죠,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자리라 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공격이 쏟아지는 것이 예상되는 자리라 하더라도 예.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거기 가서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용기 있게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네, 이래서 그 자리를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좀 화합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지도력이 보여주는 현주소이자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사실은 우리가 좀 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입니까? 네. 지난 2월 4일이었습니다. 예. 네, 양산으로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나는 친문을 또는 비명을 품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사실상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은 그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친명과 친문 이런 대립은 없었으면 좋겠다. 품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좀 양보하고 좀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호 세력들과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한 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앵커님께서 기억하실 텐데 용광로처럼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용광로 단결론을 얘기했는데 이 용광로 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요소들을 완전히 녹여내는 겁니다. 모든 요소들을 다 죽이는 거죠. 죽여서 하나의 철을 만드는데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용광로 단결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용광로 단결론을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집권을 위해서 이재명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또 이재명과 동화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용광로 안에서 녹아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였죠. 예. 그것이 용광로 단결론인데 사실들은 거기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오역이 많았고 오해가 많았고 문해력이 조금 이제 뒷받침되지 못해서 이게 뭐 화해하겠다, 단결하겠다 이렇게만 해석을 했던 건데 이미 거기서부터 나는 이재명 대표는 품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확실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공천 파동으로 이어졌고 또 친문 학살로 이어졌고 오늘날의 이 내전으로 이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 1004호실에서 의원회 간 1004호실에서 홍영표 의원과 친문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대책을 논의했을 때 이 비명 행사에 대해서 성토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의견으로 표출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미리 알아서 빠졌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회피라는 질문도 기자들이 받았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사실 어제 SNS에 이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더 많은 원망이 있고 온전히 책임지고 감내하겠다고 했는데 또 오늘 의원총회는 불참을 했고 어제도 뭐 예를 들어 그 얘기 중에 제가 아끼는 분들도 뭔가 컷오프 대상에 표현됐다라는 표현도 썼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이제 메시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SNS에 올린 글을 봤는데 사실 또 하나의 좀 분란의 씨앗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본인도 김영주 의원의 하위 20% 선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올렸고 본인이 평가했으면 그렇게 평가 안 했을 거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문제는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글을 썼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다른 의원들은 이제 그러면 배제돼도 괜찮은 것이냐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가 좀 어떤 메시지를 올릴 때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도 더 가다듬어서 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 불참 문제는 일단 이제 너무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는데 근데 계속 피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때는 정치권의 일종의 클래식한
클래시컬한 그런 해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당내에 규탄을 받게 된 지도자의 경우 의원총회 같은 경우 이제 당대표가 제일 앞줄에 앉는 거죠. 제일 앞줄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계속 욕을 듣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을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뭐 시스템에 따라서 한 공천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대표라고 해서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이 대표로서는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걸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욕 빠진 노릇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책임을 질 거면 의원총회 나서서라도 뭔가 이를 열어놔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그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가 비공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들 전원을 중심으로 한번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꾸며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홍익표 원내대표, 이 대표가 불참했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책임 느끼고 문제 있는 여론조사 제외하겠다. 또 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뭐냐 했더니 또 조정식 사무총장 대체로 당에서 한 건 맞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정체불명 여론조사 조치해야 된다. 대표도 없는데 어딜 가냐. 특히 이 부분이요. 여기 민주당 지도부 중에 정청래, 김성환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의원총회 도중에 퇴장하면서 또 당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온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그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제 좀 무책임한 게요. 지금 이제 문제 있는 여론조사를 지금 와서 제외한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 옛날에 그 조사 가지고 공천이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여론조사는 다 됐는데 예. 이제 와서 이제 제외한다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보면 대체로 이제 그 당에서 한 게 맞다? 그러면 이게 당에서 안 한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범죄입니다. 당도 아니고 이게 비선으로 여론 조사해가지고 이게 그걸 활용하면 저는 이제 공천 범죄라 봅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그 정청래, 김성환 이분은 이게 왜 도중에 퇴장합니까? 요즘은 이제 그 김성환 노은병이죠. 이분은 이제 김병기 의원과 더불어서 최근에 실세다.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이제 분들인데 의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는 출석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김성환 의원은 도중에 나가버리고 이게 뭡니까? 저는 지도부가 책임 있게 수습을 해야 되고 수습을 하려면 이게 의원들의 불만이 뭔지 정확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가버리는 거는 당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 설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짐작이지만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이 직접 고개를 숙이긴 했어도 당대표도 없고 예를 들어 정청래, 김성환 친명계 의원들이 의원총회 도중 나가려고 하다가 또 여러 비판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번 의원총회를 그냥 단순한 하나의 형식과 허례식으로 생각한 건 아닌지 그래서 비명 쪽에서는 그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의 의원총회가 그 비례정당,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아니면 그 경과 보고를 하고자 지금 원래 의원총회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뭐 우연찮게 지금 의원총회 전에 지금 요 앞에 며칠 동안 어찌 보면 공천 파동이 생긴 것이죠. 근데 예. 그 공천 파동이란 것이 왜 파동이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 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더라면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불합리하다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의원총회 어찌 보면 지금 선거 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당대표가 안 갔다? 이걸 보는 어떤 민주당에 있는 모 인사는 당대표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었고 근데 그것을 단지 그냥 SNS에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지져라.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죠. 이런 건 이렇게 됐고 오히려 비공개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의원들이 있을 때 얘기가 좀 뭐하다면 내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어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난 참석 안 하고 그냥 뭐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대상되는 비명계 의원들은 더 문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영주 의원도 조롱하냐라는 말을 했듯이 지금의 어떤 지도부가 보여주고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주는 행태는 저는 글쎄요.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 나오신 다음에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지저라니요. 순화하겠습니다. 일단 너네는 이제 본인들은 비명계 친명 혹은 친문들 목소리를 낼 건 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는 식으로 순화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